안녕하세요. 도쿄 이초메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실버 버튼을 받아버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어색한데 Q&A를 해보려고 질문을 좀 받아봤어요. 저는 요즘 INTJ 나오더라고요. 나이는 92년생 32살이에요. 그 사투리 제가 많이 쓰나요? 많이 안 쓰지 않나요? 아닌가? 저의 사투리를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본에 살았을 때 하나코가네 이초메라는 동네에 살았거든요. 이초메라는 거는 일본지 같은 거예요. 제 주소죠. 사실 잘 될지 몰라가지고 내 주소에서 하나 빼오지 뭐 이래갖고 그냥 도쿄 이초메 이렇게 딱 지워버린 게 이게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도쿄 일본지 그런 뜻이 되겠네요. 일본 대학에 간 이유가 궁금하다. 이 질문은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일본 유학 간 이유가 조금 특이하거든요. 아마도 유학생들 중에 저 같은 이유로 가는 분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10년 전에 제가 영화 감독이 꿈이었거든요. 상상하는 것도 좋아하고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이야기 만드는 거 이런 거 좋아했어서 그런 장래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예종 영화과 들어가고 싶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좀 아쉽게도 최종에서 떨어졌어요. 어떡하지 이러면서 되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다니고 있던 영화학원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땡땡아, 너는 좋은 영화를 만들기에는 아직 나이가 너무 어리다. 경험도 없잖아. 영화과에 가면 기술은 알려주겠지만 외적인 거는 배울 수가 없다. 영화과를 가지 말고 외국을 가라. 외국에 가서 경험도 많이 쌓아보고 인문학도 공부해보고 뭔가 너만의 이야기를 만들고 난 뒤에 그때도 영화 감독이 되고 싶으면 그때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좀 혹하지 않아요? 20대 초반에 저는 그 말에 굉장히 설득을 당했어요. 맞는 것 같다. 맞다. 선생님 말이 맞네. 그러면서 또 외국? 그 말에 딱 꽂힌 거죠. 외국에 가서 사는 나 좀 멋진데? 이래가지고 뜬금없이 외국 대학을 가겠다고 유학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일본 유학을 알게 됐는데 꽤 괜찮은 거예요. 일본은 한국이랑 거리도 되게 가까워서 가기도 쉽잖아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물가도 비슷하대. 괜찮네. 그리고 꿀인 게 뭐냐면 성적이 좋으면 일본 정부에서 장학금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꽤 많아. 막 수십만 원씩 준다는 거예요. 한 달에, 다달에 40, 50만 원씩. 괜찮다 요거는. 근데 또 학비도 한국이랑 차이가 별로 안 나요. 물론 학과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국립대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저렴할 수도 있고 사립대는 인문 쪽은 한 학기 한 500 하거든요. 근데 한국도 한 3, 400 하잖아요. 그래서 비슷하다고 봤고 이러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거죠. 사실 저는 일본에 대해서 당시에는 아는 것도 없었고 일본어를 하나도 못했기 때문에 무모한 결정이었지만 어순도 같으면 단어만 딱 외우면 되는 거 아이가? 이러면서 그냥 쉽게 본 거죠. 난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대단한 착각으로 일본 유학을 가겠다고 선포를 했죠. 주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막 그랬었어요. 너 이름 한자로 쓸 수 있어. 저 못 썼거든요. 제가 장담하건대 전 세계에서 한자 제일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일본 대학을 가겠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또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무모한 도전이었지만은 나름 매우 열심히 해가지고 히라가나 공부 시작한 지 한 2년 있다가 와세다 문학부 합격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멋있는 것 같지만 그 2년 동안은 진흙탕이었어요. 저처럼 그냥 경험 쌓으려고 여러 군데 찾으니까 조건에 맞아서 경험하기 좋을 것 같아서 아주 소박한 이유로 가는 사람,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20대 중후반에 5월 추천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외국에 가서 살아본다는 거는 진짜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할 수 없는 경험을 하잖아요. 내가 원래 알고 있었던 것들,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다 산산조각 나거든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나의 상식이 안 통해. 신선한 충격인데 인생에는 되게 좋은 영양분이 된다고 해야 되나? 나랑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폭이 되게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수 있지. 나랑 좀 달라도 그래. 요런 사람도 있겠구나. 요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일본이 되게 재밌어요.
알면 알수록 일본이라는 나라 신기하고 신박한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더 흥미롭게 생각하면서 일본을 파헤치고 있어요. 책도 진짜 많이 봐요. 그런 거 배운 것들 제가 인스타라던가 유튜브에서 계속 공유를 하려고 하고 있고 하여튼 그래요. 일본 꼭 가보셨으면 좋겠고 배울 만한 게 많습니다. 그리고 또 모홀은 좋은 제도잖아요. 알바도 할 수 있고 여행도 할 수 있고 지역에 상관없이 오사카에도 있어도 되고 도쿄에 있어도 되고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너무 추천합니다. 갈 수만 있다면 왜 안 가? 무조건 가세요. 그리고 20대 중후반에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것도 되게 찬성이에요. 저는 25살에 대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일본 대학. 어떻게 보면은 다른 친구들보다 5년 늦었잖아요. 당시에는 내가 좀 많이 늦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대단히 늦은 것도 아니었다. 대단히 인생의 어떤 뭔가 내 인생을 막 막는 요소가 아닌 것 같아요. 20대 때는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무조건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범죄라던가 나쁜 짓 이런 거 아니면 무조건 해봐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나이가 좀 들어서 유학 가면은 좋은 점도 있어요. 20대 초반에 가면 놀고 싶어. 당연히 청춘을 불태우고 싶어. 근데 20대 한 중후반 되면은 이미 조금 불이 태워져 버렸어. 인생이 살짝 글렀어. 그래가지고 또 막 불질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약간 한국에서 취업하는 시기 그거를 포기하고 온다거나 대학원의 기회를 포기하고 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 와서 더 성실하게 뭔가 더 배우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나이가 들어서 오히려 일본에 오면은 굉장히 밀도 있게 생활할 수 있다.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전 추천. 제가 처음에 오펜무라는 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 아니 이게 또 오늘 팬티 색깔이라는 거예요. 제 색깔을 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 처음이네요. 일본 대학 중에서 동아리 제일 많은 곳이 아마 와세다일 겁니다. 온갖 동아리가 있는데 무슨 문구 동아리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한국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신상에 대한 리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우개 요런 신상이 들어왔다더라. 요 지우개 한번 지워보니까 똥이 별로 안 나와. 꽤 괜찮은 녀석이야. 그러면서 비교 리뷰 보고서 쓰고 나름 요런 게 또 소소한 재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미가 있는 곳입니다. 저는 사실 동아리를 해보고 싶었는데 1학년 때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이 동아리 저 동아리 한번 들어가 보긴 했었어요. 처음에 제가 들어갔던 데가 풋살 동아리였거든요. 나는 좀 움직여야 된다. 몸을 키워야 된다. 이래가지고 이제 풋살 동아리를 들어갔는데 아니 이 친구들이 다 일본인이고 저 혼자 한국인이잖아요. 경기를 하면 이거는 할 때마다 한일전인 거예요. 물론 그 친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저 혼자 이겨야 되잖아요.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이거 너무 막 에너지 소모도 크고 계속 한일전 하려고 하니까 이건 안 되겠다. 이 한일전에서 이제는 벗어나야겠다 해서 풋살 동아리 빠이빠이 해버렸고 그 다음에 봤던 게 아일랜드 전통 음악 악기 연주하는 동아리. 좀 혹하지 않아요? 아일랜드 뭔가 신비의 세상 아닌가? 굉장히 동떨어진 것 같은 세상에 전통 악기를 연주한다. 관심이 생겨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필이 막 부르는데 이건 좀 난해하지 않나. 그래서 빠이빠이 해버렸고 무슨 여동생 연구 동아리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찾아보고 했는데 뭔가 딱 끌리는 게 없어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안 끌려도 해볼걸. 그게 좀 아쉽습니다. 간식 추천. 지금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한 게 요거거든요. 바나나 칩 초코라고 요거 맛있어요. 요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보이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바나나인데 바나나 말린 것 같은 건데 초코가 막 되게 두툼하게 돼 있어요. 약간 바삭한데 초코가 달달해. 근데 향이 바나나 향이 제대로야.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 잠깐만 물을 한 잔 마시겠습니다. 인스타그램 시작하면서 얼굴을 공개 안 했다 보니까 뭔가 캐릭터 있으면 좋지 않을까. 대충 뭐 이런 그림 그려봤었어요. 근데 좀 머리카락이 없으니까 섭섭한 거지. 그래서 머리카락을 딱 그려봤는데 근데 머리카락이 너무 둥글한 거예요. 얘가 좀 너무 둥글둥글하다. 좀 뾰족뾰족해야 기억에 남지 않을까 이래서 뾰족머리로 바꿨어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좋아하는 파란 색깔로 머리를 염색을 시킨 거죠. 그랬더니 좀 괜찮아. 근데 여기 이빨까지 딱 해주면은 뭔가 귀여운 포인트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빨 포인트까지 넣어가지고 아주 빠르게 완성한 친구인데, 완성하고 나니까 또 정이 가는 거야. 은근 애정해가지고 가끔 휴대폰 배경화면도 만들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공유하고 하거든요. 인스타그램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굴 공개 계획 있나요? 무조건 공개 안 하겠다 이건 아닌데, 공개를 안 해도 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가지고 딱히 계획은 없는데, 근데 필요하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일본에서 왜 돌아왔나요? 이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무래도 일본에서 대학을 나왔다 보니까 충분히 일본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왜 한국에 왔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것 같거든요. 원래 처음부터 경험하려고 일본을 갔다 보니까 일본에서 살 생각은 없었어요. 가서 생활해보니까 정말 좋은 점도 많아가지고 행복했지만, 이게 채워지지 않는 외로움 아시죠? 당시에 제 남자친구가 한국에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한국에 있는 가족들도 너무 보고 싶고,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좋은 점들이 너무나 많았고 재밌는 게 많았지만 그 좋음이 나의 외로움을 상쇄시키지는 못했다.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돌아가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딱 결정적인 계기가 제가 한 4학년쯤 되니까 이제 진로를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가 뭔가 또 일을 벌이고 싶더라고.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의 개성을 살릴 수 있을 만한 그런 걸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한국에 가서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취업 활동을 안 하고 그냥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졸업하자마자. 그래서 사업도 했거든요. 한국에서. 시원하게 말아먹었습니다. 진짜 그때 생각하면은 속이 쓰리네. 진짜 열심히 준비했는데 망했어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되게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러는 와중에 책을 읽었는데 책에서 인스타그램을 해야 된다 뭐 요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나도 인스타그램 한번 배워봐야겠다 싶어갖고 뭘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일본 대학 나왔으니까 일본에서 살면서 알게 된 것들, 경험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은 누군가한테는 도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일본 인스타그램을 시작했어요. 도쿄 이초메라는 계정으로 2년 전에 열심히 글을 써서 올리고 했는데 반응이 괜찮은 거예요. 좋아요도 달리고 팔로워도 늘고 재밌다고 해주시고 이러니까 나 글 잘 쓰나? 왜 사람들이 내 글을 좋아하지? 이제 막 설레기 시작한 거죠. 나 좀 재능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대단한 착각을 하면서 작가를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작가로 또 진로를 잡고 인스타그램을 계속 키우면서 책을 쓰게 됩니다. 본업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책을 쓰게 됩니다. 일본 여행과 관련된 책이고, 제가 1인 출판사를 차렸어요. 근데 종이책을 내기에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자책으로 해가지고 1년 동안 썼거든요. 나의 도쿄 친구라고, 제가 도쿄 친구인 거예요. 도쿄에 여행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마치 가이드 하듯이, 이 동네는요 이런 사무라이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얽힌 이야기가 사실 있어요. 이 얘기를 알면은 여기가 다르게 보일걸요? 그런 약간 진짜 가이드 같이. 그리고 또 제가 좋아했던 음식점이랑 메뉴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일본어도 알려드리고 뭘 구매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 다 넣었어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영상을 찍긴 찍어야 되겠지만, 하여튼 나의 도쿄 친구라고 링크도 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한번 읽어봐 주세요. 결론적으로는 본업은 지금 작가의 꿈을 가지고 글도 쓰고 1인 출판사로 사업하면서 책도 팔고 있고, 그리고 작가의 꿈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하다 보니까 좀 단편적인 이야기만 해야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더 다채로운 컨텐츠 하고 싶어서 유튜브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롱폼을 하고 싶긴 했는데 시작하려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숏폼으로 한번 해보자 하긴 했는데 그 양산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형식이. 저는 그런 쇼츠를 많이 보긴 했지만 그게 안 좋은 이미지인지를 몰랐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푸는 건 줄 알았어요. 커뮤니티에서 퍼오는 글이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만든 글이라던가 그런 건 줄 알아가지고 나쁘게 생각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형식이라면은 나도 좀 간단하게 숏폼으로 한번 시작해볼 수 있겠다 싶어서 그 형식의 제 진짜 이야기를 담아서 올려봤는데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감사하면서도 지금 신기해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롱폼을 하고 싶고 작년에
나 작년 아니다. 다음 달에 도쿄 여행 비행기도 끊어놨거든요. 도쿄 여행 가는 컨텐츠도 만들어보고 싶고 일본 문화나 일본 이슈나 이런 것들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거 되게 다양하게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아직 초보 유튜버라 가지고 이렇게 영상 찍어서 오늘 하는 것도 영상 편집 배워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매끄럽진 않겠지만 저의 성장 과정을 좋게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목표는 유튜브를 통해서 색다른 경험을 한번 해보자. 이게 제 목표예요. 유튜브를 핑계로 이런 영상도 찍어보고 사람들이랑 더 많이 소통도 해보고 공부도 더 많이 해보고 그런 성장의 과정으로 한번 이용해 보고 싶어요. 저를 친구처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본에 대해서 재밌게 알려주는. 짤은 어디서 구하나요? 짤은 제가 여기 사이트에서 영어로 검색해가지고 톤수 하나하나 막 골라요.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교자집 레시피가 궁금하다는 분도 계셨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계약서에 알바할 때 레시피라던가 내부 상황에 대해서 알리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알려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교자 만드는 거는 보여드릴게요. 일본어 어떻게 공부했나요? 제가 10년 정도 공부를 했단 말이죠.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은데 요거는 따로 영상을 또 조만간 찍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마 봐주신 분이 계실까요?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약간 이상한데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감사하고요. 구독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감사하고